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님, 여러분들 익히 잘 아시고 또 평론, 정치적인 시각, 시선이 누구보다도 아주 날카로우신 우리 조원진 대표를 모시고 오늘 대한민국 여의도 정치권에 대한 현안 두루두루 살펴보고 또 우리공화당이 현재 어떤 위상인지 어떤 데 주원점을 가고 있는지 총선을 앞둔 또 우리공화당의 내부 모습을 살짝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공화당 조원진 대표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네, 우리 지금 이제 한 달 되셨는데 또 그 사이에 한 달 동안, 한 달이면 우리 대한민국 정치에는 거의 다른 나라의 한 3년, 4년 동안에 벌어질 일이 다 벌어지죠. 예, 정말 아주 다이내믹 코리아. 일들이 많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다이내믹 코리아라는 말이 있었죠. 다이내믹 코리아가 아니고 네, 정치권만 보면은 네, 참 폭발하죠, 폭발. 그렇죠. 머리에 지진이 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우리 아주 조원진 대표님을 응원하기 위해서, 지지하기 위해서 오늘 오신 분들이 아주 참 많습니다. 예, 제가 보는 댓글창에 제일 위에는 크리스탈님, 김하수님, 도레미님, 레모님, 무궁화님, 생각의외님, 잘살자님, 나마마님, 나가님, 또 은하수님, 오수미님, 전사님, 허그님, 예, 몽윤아님, 예, 우리 조원진 대표님이 사실은 대한민국 정치상에서 없어서는 안 될 역할을 지금 하고 계신다는 거 아마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은 지금보다도 더 많은 역할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이게 총선이 불과 1년 2개월, 내년 4월 10일입니다. 총선 4월 10일이 이제 사실 1년이 지나면은 또 금방 쏜살같이 시간이, 총선의 시계는 빨리 흘러가기 마련인데, 글쎄요, 우리 공화당 얘기부터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총선을 앞둔 우리 공화당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우리 공화당이 총선에서 상당히 선전할 가능성, 이것들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기대를 하고 계실 텐데요. 직접 조원진 대표님 입을 통해서 듣는 게 의미가 적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공화당의 총선 전략이라든가 대응,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공화당은 아무튼 지금 내년 4월 선거지만은 네. 실질적으로 10월 정도 되면은 이제 공천 작업들이 각 당마다 이루어지고, 그렇죠. 이제 현재 정치, 양당 정치의 폐해라는 게 국민들을 화나게 하는. 그전에는 이제 정치야 사리로 하고 관망하지만은 지금은 워낙 정치가 잘못해서 국민들이, 어려운 국민들한테 너무 더 어렵게 만드는 양당이라는 게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이나 무능하다, 또 무책임하다, 그렇죠. 부정부패, 내로남불, 요즘 민주당의 이재명 방탄, 그렇죠. 방탄. 개딸들의 팬덤 정치, 예. 또 국민의힘의 이 대통령실이나 윤핵관들의 과도한 개입? 당 경선 개입, 그렇죠. 또 그 경선 개입을 통해서 대통령 지지율이 이제 폭락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그렇습니다. 또 대통령 측근이란 또 윤핵관이 밀고 있는 김기현 의원이나 김기현 후원회장은 탈당 문제, 그렇습니다. 탈당까지 탄핵 그렇죠. 문제까지 나오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치사에서 참 보기 힘든 무능한 집권 여당을 보고 있다. 이제 문재인 정권이 잘못한 거 다 알잖아요. 저희들은 문재인 정권을 좌파 독재 정권이라 그러고, 이 체제를 사회주의 체제로 바꾸고 자유시장 경제를 사회주의 경제로 바꾸려고 했던 그러한 5년간, 그렇죠. 국민의힘은 그동안 침묵했잖아요. 침묵. 맞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5년간 하루도 쉬지 않고 문재인 정권의 적극적인 퇴진, 그다음에 문재인 정권 규탄, 그다음 내로남불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를 완전히 흐트러버리고, 그렇죠. 체제를 무너뜨리는 문재인 정권하고 전면전을 우리는 5년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와서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되니까 가만히 있던 윤핵관들이 대통령 선거 얼마 몇 달 했는가요? 그랬더니 대통령 선거를 자기들 다 잘해서 이긴 것 같이 오만하게 국민들 무시하고, 이번에 당대표 경선을 보면서, 야, 우리나라 정당사에 저렇게 무기력하고 또 당정 간의 관계가
경계선도 없고 네. 또 대통령실은 뭐 정무수석이 대놓고 1위 후보를 디스하고 그렇죠. 네. 또 국회의원들이 뭐 저는 같은 국회의원들이 50명씩 모여가지고 연반장. 집단 린치 그렇죠. 과거에 네. 우리가 막 정말 아픈 기억들이 그 학교 폭력에 대한 네. 학교 폭력보다 더한 왕따 따돌림 집단 린치 그게 저는 그 자체가 반이성적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했던 네. 공정도 불공정 그 다음에 상식도 비상식적인 행위들을 네. 집권 여당이 해버렸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야 간에 누구 탓할 것도 없는 거죠. 윤석열 정부 한편으로 보면 야당 복원 있다. 이재명 당대표가 저는 방탄국회 때문에 야당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또 그 국민들을 무시하는 네. 윤핵관들의 전행. 저는 그 윤핵관들이 문재인 정권 때 뭐 했는가. 그 사람들은 탄핵에 앞장섰던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문재인 정권의 그 5년 그 나라를 망치는 그 과정에서 저는 그 사람들이 별로 역할이 없었다 이래 보잖아요. 예. 뭐 모든 것을 이제 10개월 가까이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네. 윤석열 정부는 뭐 전부 문재인 정권의 탓하고 이제 10개월 되면은 자기의 그 윤석열 정부의 색깔을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안타까운 것은 언제까지 우리 국민들이 양당 정치의 폐해를 볼 거냐. 1등 국민의 1등 한민족의 DNA를 가지고 있는데 왜 사료 정치를 계속 봐야 되는가. 이 사료 정치를 보면서 또 뽑아줘요. 뽑아주고 난 다음에 한 달도 안 돼서 후회를 해요. 아하.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좀 정신 차리자. 네. 왜 국민들이 잘못 뽑으면은 최고 나쁜 놈, 최고 무능력 한 사람, 예. 최고의 악질 그런 자들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거 아닙니까? 정치라는 게 뇌를 대신해서 대의정치라는 게 그 자유민주주의 체제라는 게 대의정치의 체제인데 그렇죠. 국민들이 뽑아서 네. 국민들의 아픔이나 고통이나 국민들이 가려운 힘들어하는 부분을 너가 대신 좀 해달라 이랬는데 87년 그 헌법 이후에 예. 이 3당 야합에 의해 가지고 양당 체제가 고착화 되고 예. 지역 이색이 완전히 갈라지고 뭐 오른쪽은 뭐 빨간색만 꽂으면 다 되는 거 그렇죠. 왼쪽은 예. 파란색만 꽂으면 다 되는 맞습니다. 이러한 엉터리 정치들이 되는데 물론 저도 그동안 그런 정치에 속해 있었지만은 바깥에서 나와보니까 다 보여요. 아. 도대체 이 사료 정치를 언제까지 1등 국민이 참고 갈 거냐. 예. 1등 국민들이 사료 정치를 어떻게 참고 갈 거냐. 또 지금 MZ세대들이라는 그 2030 세대들이 네. 또 10대도 마찬가지고 뭐 이 세대들이 그 수용이 되는가?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그렇죠. 정교조도요. 네. 정교조가 저렇게 배타적이고 이념적이로 또 반정부 투쟁을 해하고 이념 자체가 완전히 자유민주 체제의 이념이 아닌 이상 쪽으로 가니까 정교조 내부에서도 이제 노조가의 정교조 아닌 다른 노조가 거의 비슷하게 될 상황까지 왔잖아요. 예. 이제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민노총도 마찬가지로 민노총이 저렇게 행포를 부리고 악행하고 네. 또 문재인 정권에서 민노총 공화국을 만들어가지고 그런 악법을 만들어내고 뭐 윤석열 정부도 마찬가지 들어와서 그거하고 차별화 들어왔더니 고용이사제 같은 거 도입하고 말이에요. 그렇죠. 뭐 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정반합에 의해서 반발 세력들이 나온다. 그게 가장 늦은 게 노동계고 그보다 더 늦은 게 정치계다. 정치계다. 이 정치판도 이제는 속을 만큼 87년부터 속아가지고 지금까지 왔으면은 그렇죠. 35년을 속았잖아요. 양당 정치에. 그리고 그것도 잘하면은 뭐 양당 정치 잘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습니다. 예. 완전히 끝갈 뭐 국민들은 뭐 안중에도 없어요. 그냥 막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하나는 당내끼리 싸우고 하나는 또 저끼리 싸우고 이래가지고 이제 그 금도끼가 예. 금도끼가 완전히 나무도끼 상황 됐는데 그때는 국민들이 일어나셔라. 저는 뭐 제가 다른 사람보다 정치를 좀 오래 한 입장. 그렇죠. 국회의원 한 3번 해보고 그러죠. 또 아스팔트에서 그 아스팔트 투쟁을 한 6년 7년 해보니까 예. 보이잖아요. 아하. 그런데 이제는 1등 국민이 사류의 정치, 저질 정치, 저질 정치. 국민 외면 정치,
저끼리 나눠먹는 정치, 야 네. 그러한 부패스러운 그러한 정치 개혁을 국민들이 할 때가 됐다. 네. 이번 시기에 놓치면은 이번 시기에 보세요.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 때문에 개떨달의 팬덤 때문에 꼼짝도 못하는 구도를 만들어놨죠. 예. 국민의힘은 국회의원의 존재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상권 분립의 제도고 분명히 행정과 그다음에 사법과 입법은 다른 겁니다. 예. 지금 입법 기관이 줄어드니 능력이 없으니까 사법이 거기에 참 검찰도 들어오고 대법관도 들어오고 뭐 사법기관 들어와가지고 예. 입법을 옥죄고 있고 하는 행정이 대통령실이 혹은 대통령한테 잘 보이는 윤핵관들이 그냥 당을 지고 흔들고 그렇죠. 그러니까 상권 분립에 대한민국 기본 헌법적 가치 기본이 삼권 분립이 무너지는 상황 그 원인은 뭐냐 정치가 잘못해서 정치인들이 네. 자질 없는 정치인들 줄 서는 정치인들 그리고 뭐 지역 이기주의에 빠져 있는 정치인들 또 뭐 대통령한테 잘 보이면은 또 혹은 이재명한테 잘 보이면은 공천 줄까 싶은 그러한 그 갈대 뭐 갈대라는 표현은 아주 좋은 표현이고 레밍 지새끼 같은 그런 정치들을 레밍. 하고 있다. 예. 그런 부분에서 이제 국민들이 눈을 좀 크게 뜨셔야 된다. 예.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의 저 오만화, 민주당의 저 팬덤 정치, 정의당도 좀 꼼짝 못한 6석까지 뭐라 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네. 좌파에 정의당이 한 30석 갖고 있고 오른쪽에 우리 공화당이 한 30석 가 있어요. 그럼 제가 각자가 120석 가졌다고 봅시다. 함부로 제가 할 수 있어요. 그럼 다음 총선 때 완전히 물갈이가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네. 견제를 할 수 있는 세력을 만들어주는 것이 민주주의고 그것이 국민들의 의무이기도 하다고요. 예. 견제할 수 없는 양당을 딱 갖다 놔놓고 양 한쪽이 죽으면은 한쪽이 다 독차지하고 예. 뭐 그러고 내가 내 편 아니니까 국회에서 올바른 그 법안 통과 하나도 안 하고 정책 관련 법안 그다음 윤석열 정부의 그런 법안 통과 안 시키고 그래서 양쪽 다 똑같다. 네. 이제는 우리 아시아투데이가 네. 보수 정론지로서 네. 정치 개혁 말로만 지금 뭐 저 국회의장도 뭐 얘기하고 여러 사람 얘기하는데 말로 하면 뭐 합니까? 실천 안 하는데 예. 그러면 국민들이 투표로서 너가 도저히 봤더니 문재인 정권 5년도 그렇지만 지금 하는 보수 정당의 국회의원들 하는 거 보니까 안 되겠다. 예. 그러니까 물갈이를 해주셔야 돼요. 왜? 견제 세력이 없다니까요. 여당 내에서도 여당 내에 견제 세력이 있습니다. 견제하는 내부의 목소리 하나도 그렇죠. 인정하지 않고 나경원 의원 말 한마디 또 그건 무슨 홍준표 시장도 똑같은 얘기 거의 비슷한 얘기 했는데 맞습니다. 예. 그다음에 뭐 그래서 저는 이참에 국민들께서 이제는 깨치는 수밖에 없다. 4등, 4류, 그다음에 이 소위 심성들이 덜 돼 있는 국가를 위하고 국민을 위한 것보다 자기 개인을 위하고 자기의 말년을 제대로 명예로운 것도 아니고 그게 불명예인 줄도 몰라요. 네. 그런 정치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번 총선을 통해서 가르치우자. 그래서 우리 공화당은 예. 아무튼 양당 정치의 폐해에 대해서 정치 개혁을 통해서 변화를 시키자. 정치 제도, 선거 제도의 변화도 필요하지만은 예. 일단 정당 개혁, 그다음에 정치인 개혁 그걸 통해 가지고 정치 개혁을 해나가자. 왜냐하면 네. 지금 윤석열 정부가 했던 노동, 그다음에 교육, 연금, 혹은 또 권력기관의 행정 개혁 이런 부분들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네. 누가 주체자냐? 정치하는 국회의원들이 주체자예요. 예. 국회의원들이 저렇게 썩어가지고 개혁 대상자가 돼 있는데 개혁을 해야 될 주체자가 개혁의 대상자가 돼 있으니까 개혁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윤석열 대통령한테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 게 정치 개혁부터 하셔라. 그것은 굉장한 도전과 굉장한 용기와 그렇죠. 굉장한 모험이 필요하다. 그 정치 개혁은 자기 뼈를 깎아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그 자기 뼈를 깎는 것은 이 나라의 정치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정치인 내 모르는 이게 정치를 오래 하다 보면 정치 인맥이 막 여기 걸리고 저기 걸리고 걸려가 개혁을 잘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네. 본인 신세진 사람 오시잖 나오면은 내가 정치 개혁을 필두로 해서 국민들이 정치 개혁하자고 하면 80% 90% 찬성한다. 그 동력을 가지고 네. 3대 개혁도 추진해 나가라 하는 것이 저의 입장인데 예. 말들 죽으라고 안 듣더라고. 예. 그렇게 많은 제언을 하고 강하게 얘기를 해도
이루어지진 않더라. 참, 예, 정치 개혁이 얼마나 요원합니까? 네, 우리 조원진 대표님 말씀 도중에, 네, 빙빙TV님, 엄제약TV 울산님, 테네시용님, 예, 매력혜영님, 예, 소중한 정성을 보내주시면서 우리 조원진 대표 힘찬 격려와 응원을 해주고 계십니다. 예, 오늘 이렇게 지금 대한민국 정치, 여의도 정치가 지금 몇 시를 가리키고 있는지 우리 공화당의 조원진 대표님을 모시고 예, 지금 분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저도 대한민국의 정치 평론하는 뭐 종편이라든가 뭐 여러 개 있습니다만은 정치 평론하는 그 분들 중에서 글쎄요 가장 시선이 예리하고 그 예리한 시선에 따뜻한 예, 감성도 녹아있는 예, 대표적인 그런 그 정치인이자 수준 높은 평론에 예, 우리 조 대표님이 넘버원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 아시아투데이에서 자주 보시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저쪽에 고정 출연 언제 돼 있습니다. 지금 평균 한 달에 한 번쯤은 제가 이렇게 모시고 있는데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더 호응을 해 주시고 하면은 예, 더 자주 뵙는 시간이 아마 오실 겁니다. 예, 사실 한 정당의 대표님을 고정적으로 이렇게 모신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아까 우리 조 대표님 말씀하신 아시아투데이는 이른바 우리 자유우파의 정론 방송으로서 저희 신문, 종이신문 또 인터넷 신문 이 방송 모두 다 대한민국의 정론 방송으로서 자유우파의 아주 확고한 그런 진지로 역할을 다 하기 위해서 앞으로 우리 조원진 대표님의 고견을 많이 참고를 할 그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많은 지금 성원을 해주고 계시네요. 네, 우리 조 대표님 아까 삼행시를 제가 언뜻 봤는데 삼행시 예, KD 초이님. 삼행시를 했어요? 예, KD 초이님 감사드리고요. 매력혜영님, 테네시 형님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조 대표님 모실 때마다 우리 조 대표님 벌써 지금 한 예, 아시아투데이 한 5-6번 나왔습니다. 예, 대선 때부터 해서 최근에 예, 하여튼 6번, 7번 그때마다 많은 분들이 격려를 해주시는데 지금 제일 위에 한번 올라가 볼까요? 우리 정 PD, 예, 조원진을 삼행시로 하는 여기는 지금 여러분들이 댓글이 많이 오서 제일 위에 가면은 삼행시가 있는데 삼행시가 지금 안 보이면은 한 번 더 쏴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원진 삼행시를 제가 아주 이렇게 저희 그 왕 애청자 여러분 중에서 아주 삼행시 네 삼행시에 제일 위에 더 있습니까? 예, 그러면은 우리 아까 슈퍼맨님이 보내주신 것 같은데 한 번 더 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예, 조원진 대표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라고 테네시 형님. 예, 그래서 제가 테네시 형님 미국에서 보내주신 거죠? 네, 테네시 주에 계신 우리 테네시 형님. 예, 저희 이 김동완의 하이파이브 초기에는 예, 아주 자주 이렇게 시청을 해주신 분이라 제가 정확히 기억을 합니다. 우리 예, 몰랐습니다. 다음에는 꼭 챙겨보겠습니다. 우리 자스민님, 조시철 TV님, 예, 삼행시 조시철 TV님 조국을 위해 원칙을 지키는 진정한 정치가 조국을 위해 그렇군요. 예, 저 지금 슈퍼맨님이 원래 처음에 할 때는 제일 위에 있는데요. 우리 슈퍼맨님이 지금 상황이 되면 다시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주 인문학적 소양이 높은 시청자 여러분 계시는데요. 그것도 삼행시를 또 이렇게 말씀을 잘 해주셨습니다. 중간쯤에 올라오면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지금 김현수님 소중한 정성 감사드리고요. 예, 많은 분들이 지금 우리 조원진 대표 우리 공화당 화이팅입니다 라고 조 대표께서 지금 한국의 정치 시계는 지금 몇 시인가, 왜 정치개혁 하는가를 아주 거의 피를 토하는 그 수준에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상당 부분 동의를 합니다. 예, 지금의 정치 현황을 분석하고 앞으로 우리가 양당 정치를 우리가 맡겼더니 양당이 정치를 잘해주면 이 정치개혁 얘기가 덜 나오겠죠. 그렇지만 제대로 지금 그 양당 정치가 움직이나요? 예, 절대 그런 거는 아닌 걸로 여러분들이 아마 다 파악을 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뭔가 대안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누가 만들어 줘야 됩니까? 그건 바로 우리 유권자 국민들께서 그런 구도를 만들어 주시는 그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 예, 우리는 총선을 통해서 그런 구도를 만들어야 되고요. 그 총선이 불과 1년 2개월 앞으로 다가왔다는 점에서 지금 상황이 얼마나 중요한 시점인지를
거듭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네, 나비범 TV님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나비범 TV님. 네, 여러분들께서 오늘 조원진 대표의 응원을 하기 위해서 많이들 오셨고요. 저희도 기본 고정 독자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같이 지금 으쌰으쌰 하고 있는데요. 아마 오늘 처음 들어오신 분이 좀 계시면요. 예, 이 김동원의 하이파이브 이것은 매일 오전 11시부터 12시 반까지 1시간 반 동안 매일매일 생방송으로 정통 정치 시사 프로그램을 제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격려를 해주셔서 불과 제가 이쪽으로 동아일보에서 이쪽으로 온 지가 1년 3개월 되는데 벌써 14만 5천 분이 훨씬 넘는 구독자층이 생겼고요. 아주 우리 조 대표님께서 인정하시는 이 보수 자유우파 진영의 아주 정론 방송으로 지금 거듭 이 진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매일 오전 11시에 저희 방송을 찾아주시고요. 아시아투데이의 건승을 여러분들께서 빌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아시아투데이 또 김동원과 조원진 대표님이 같이 시너지를 이루면서 할 일이 굉장히 많이 남았다. 총선 이전까지도 물론 많고 총선 이후에도 대한민국의 바람직한 정치개혁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일을 같이 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 그렇게 제가 생각을 했는데 맞습니까? 우리 조 대표님? 네. 좋습니다. 지금 총론적으로 대한민국의 정치개혁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 공화당이 구체적으로 이제 뭐 1년 2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이렇게 강론으로 들어가서 준비하고 있는 것 이 무게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많은 인재들이 지금 확보를 하고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답변이 가능합니까? 지금 우리 공화당이 이제 50만 당원에 5만 이제 책임 당원. 네. 이제 보통 뭐 일반적으로 정의당이 한 1만 명의 책임 당원. 책임 당원. 5만 명인데요. 네. 뭐 제3정당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 네. 그러면 이제 의회 진출이 되게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이제 국회의원 하다가 이제 지난 총선에서 유권자들의 네. 걸 받지 못했는데 불구하고 네. 뭐 저는 제기를 가는 데 있어서 초에 후회가 없다 이래 보고요. 예. 하나는 저희들이 지난 12월 1월 달에 전국 주요 간부 그 교육은 거의 다 끝마쳤어요. 예. 그리고 이제 새로운 집행부, 3기 집행부를 중심으로 네. 중앙 당직자, 그다음에 시도당 당직자, 우리가 이제 5만 명 책임 당원 중에서 예. 20% 1만 명의 그 당원 책임 당원 간부화 작업을 하자 이래서 그 작업을 하고 있고요. 10,000명 정도. 10,000명 네. 정도. 각 시도당에 한 10,000명 정도, 이제 1,000명 정도의 그 핵심 간부 당원. 네. 그렇게 따지면은 우리가 한 10,000명 정도의 핵심 간부 당원들이 갖춰진다. 예. 그리고 뭐 인재 육성은 좀 뭐 저희들도 젊은 친구들이 정치에 희망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예. 또 경험 있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어떤 지역에 어떤 식으로 공천을 해서 또 선거제도에 따라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거냐. 네. 또 우리하고 같이 연대를 할 수 있는 정당. 또 같이 할 수 있는 뭐 그러한 그 우파 단체 뭐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좀 많은 접촉을 하고 있고요. 예.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6년의 길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수, 자유시장 경제, 자유통일 네. 이런 강령에 따라서 진실 정의의 투쟁을 했다. 그래서 다른 정당이나 뭐 이런 것 같이 꼼수를 할 수 없다 우리는. 왜냐면 뭐 박근혜 대통령 우리 공화당 뭐 하면은 박근혜 대통령 조원진 이렇게 다 연결이 돼 있어서 그렇죠. 꼼수 정치를 하는 그러한 국민들의 희망에 그러한 참모를 끼얹는 혹은 배신하는 그런 행위는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건 좀 탄핵 문제 때문에 예. 뭐 서로 이제 뭐 탄핵에 자기가 했니 안 했니 이제 하는 네.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 공화당의 원칙을 지키는 그러한 정치 또 오로지 국민만을 생각하는 그런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렇게 국민과 고통을 같이 하려는 그런 정치 이 정치가 저희들은 국민들한테 이제는 많은 평가를 받을 거다. 예. 그래서 제가 요즘 뭐 여러 방송에 많이 나가는 것도 네. 우리 공화당에 더 씌워진 음해에 의해서 혹은 강성 뭐 이미지. 거짓 네. 선동에 네. 의해서 더 씌워진 이런 분위기들을 많이 바꿔가고
또 그러한 현상들이 실제로 국민들한테 다가가고 있다. 뭐 그런 부분들 우리 공화당을 국민들께서 한 6년 7년 보셨으니까 네. 저 사람들의 우리 공화당의 저 사람들이 그냥 뭐 길거리에 투쟁하는 정당이 아니고 우리 공화당에 나와 있는 많은 분들의 그 맨파워가 네. 또 능력들이 굉장히 좋은 분들이 많다. 예. 그래서 저희들도 뭐 이번에 교섭단체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그 의미 있는 숫자의 국회의원을 배출해야 된다. 네. 어렵지만은 우리 공화당이 다른 뭐 양당이나 혹은 다른 정당도 같이 뭐 시시비비 뭐 일희일비 일희일비하는 그런 정당이 아니라 네. 우리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그 민생의 바다에 6년간 다녀본 경험을 가지고 예. 그러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으로 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저희들 네. 조직 정비는 2월 3월 달 내로 조직 정비가 다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4월 달부터 전략적 지역을 어떻게 정해 나갈 거냐. 예. 그리고 그 전략적 지역에 맞는 인재들 어떻게 할 거냐. 또 선거제도가 이게 이제 선거제도 교육이 4월 초까지 기본적인 안들이 좀 나오도록 돼 있잖아요. 중대형 선거구제로 전환을 하느냐 마느냐. 뭐 중대선거구제든 소선거구제도 뭐 비례대표 역할을 좀 더 한다든지 뭐 그렇죠.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텐데 그런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준비를 해나가겠다. 우리의 진정성은 예. 이제 국민들이 많이 알고 계신다. 보수 중에서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공화당한테 30석을 준다. 뭐 우리가 30석의 국민의 부름을 받는다 그러면은 우리 공화당이 전체를 다 바꿀 우리 저 잘못된 구태 정치를 다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예. 저희들은 아스팔트에서 경험도 많고 또 투쟁 그 고통의 투쟁 시간을 네. 겪었지 않습니까? 예. 우리 이제 우리 공화당이 집회 나가면은 그거가 가시밭길로 가자. 아, 가시밭길로. 고통의 칼날에 서자. 네. 동지들이여 두려워 마라.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 이게 우리 구호잖아요. 그래서 그런 두려움은 없어요. 단지 이제 국민들께서 우리 공화당의 지금까지 5, 6년간의 투쟁, 또 지금 우리 공화당의 변화, 네. 그다음에 우리 공화당의 객관적인 평가, 또 우리 공화당 이제 출마자들에 대한 네. 어떤 그 관점 이런 부분들을 잘 정리를 해서 하셔서 선택을 하시면은 저희들은 원내 교섭단체까지도 가능하다 이래 보는 거죠. 예. 예. 제가 우리 조원진 대표님 여러 차례 방송도 같이 하고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는 것 중에서 하나의 특징이 어느 정치엔 저희 뭐 지금 그 집권당의 대표로 출마하신 분들 뭐 김기현 대표, 안철수 대표 등등 다 이렇게 저희 스튜디오에 와서 방송을 같이 합니다만은 우리 조원진 대표를 볼 때마다 참 당당함이 참 좋습니다. 당당함이. 지금 현재는 우리 공화당이 집권당이라든가 민주당 이른바 양강 체제에 비해서 이 차지하는 비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적을지는 몰라도 그 당당함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는 우리 공화당 또 조원진 이 세 글자가 가지고 있는 함축된 의미가 훨씬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그 당당함이 저는 참 왜 당당하지 아세요? 왜 그렇습니까? 우선은 자기를 내려놔야 돼요. 내가 뭘 하겠다라는 생각보다는 네. 우리가 무엇을 바꾸어 갈 거냐. 이제 잘못된 4등 정치인의 사류 정치, 네. 그다음에 그 구태 정당 예.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바꿔나갈 거냐라는 부분에 관심이 많지. 그렇죠. 내가 뭘 해서 뭘 하겠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뭐 박근혜 대통령 팔을 내가 박근혜 대통령 팔을 내가 지금 박근혜 대통령한테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오히려 우리 네. 당원들은요.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한테 무엇을 해줄 거를 기대하지 말고 우리가 박근혜 그렇죠. 대통령을 위해서 네. 무엇을 할 것인가 여기에 모든 신경이 서 있던. 그러니까 이번에 예를 들어서 2월 1일 박근혜 대통령 생신일 때 그렇습니다. 예. 탄핵 문제에서 방관자 혹은 그 비토의 이 세력이 있었던 황교안 전 대표가 네. 갑자기 5년 6년 조용히 있다가 뭐 이번에 그렇죠. 생일상 차려드리겠다 하면서 경선에 박근혜 대통령을 활용하려는 그런 행위. 저는 그래서 그거를 그 모질이라는 표현 알아요? 아, 모질이. 아따 모질이다 모질이가는 모질다는 게 아주 뭐 이런 게 아니고 예.
덜 떨어졌다는 얘기야. 예, 아이고 그렇죠. 참 모질다. 예. 그렇게 모질이 행동들을 하고 있느냐. 또 하나는 김기현 그 후보가 네. 울산시장 때나 국회의원 할 때 저랑 친구니까 얼마나 그렇겠네요. 가까이 지냈겠어요. 근데 뭐 왜 저렇게 변했지? 결국은 대통령실을 얻고 뭐 그거에 어쩔 수 없잖아요. 현직 대통령인데. 그렇죠. 단지 그건 뭐 영광일 수도 있지. 대통령실에서 자기를 이쁘게 본다는 거 좋을 수도 있는데 하나는 네. 이제 그 울산시장까지 하고 국회를 몇 선 해본 사람으로서의 자존심도 있고 자긍심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김장연대 할 때부터 저 김장연대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그냥 100%를 저는 100%를 바꾸는 걸 반대한 사람이고 예. 오히려 그 이준석 트라우마, 이준석의 그 못된 행동에 그렇죠. 보수 우파들이 마음이 많이 아팠으니까 그렇죠. 이제 대표 체제가 아니고 집단 체제로 가면 좋을 텐데 왜 저렇게 룰 바꿔가면서 유승민 쳐내고 뭐 유승민은 쳐낼 그 뭐 간죽간죽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쳐낼 상황이 있었지만 그것도 예. 또 뭐 나경원 나서니까 나경원을 말이죠. 그렇죠. 뭐 주저앉으려고 참. 예. 집단 린치 반이성적 행위들을 맞습니다. 예. 집단적으로 해버렸다고요. 그것도 당 내에가. 그리고 며칠 있다가 또 가가지고 내하고 같이 합시다 이러더라고. 그럼 뭐 제가 그렇죠. 참 모양새가 참 안 좋았습니다. 반윤의 우두머리라는 표현까지 그게 그 장지원 같은 윤핵관들의 그 심성 말하는 말 폼새가 네. 일반 국민들의 어디 족복들이 하는 얘기지. 그 우두머리라는 얘기를 같은 동료 국회의원 했던 사람이 원내대표까지 한 사람을 그것도 여성 전 원내대표를 우두머리라는 표현을 조폭 주머니에 보고 우두머리 가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면 예. 장지원 의원은 윤핵관의 우두머리인가? 그런 표현 자체가요. 막말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예, 저급한 정치. 아니 저급한 정치도 예. 집권 여당이면 특히 보수 정당이면은 나름대로 품격이 있어야죠. 말의 품격도 있어야 되고 행동의 품격도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서 윤핵관들, 윤석열 대통령 윤핵관들 얼마 도와줬어요? 우리는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한테 이 자유민주 체제가 무너질까봐 역사가 뒤바뀌고 시장 경제가 뒤바뀔까봐 5년간 하루도 쉬지 않고 싸웠어요. 그러한 싸움의 결과가 국민들을 깨닫게 하고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 게 사실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거 몇 달 했다고 내가 망부에 충신이냐 그런 오만한 윤석열 대통령 파리를 하면 안 된다. 예. 그래서 제가 탄핵 문제를 이제 심평 변호사가 김기현 의원 후원회장 할 때 그렇죠. 안철수 되면 탈당할 수 있다. 뭐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사실은. 안철수 후보 돼가지고 자기 대통령을 위한 자기 사람 심기 시작하면은 청와대 그 대통령실하고 윤석열 대통령 특히 윤석열 대통령 안철수가 각을 질 수밖에 없고 만약 그래 되면은 이제 미래 권력한테 힘이 가는데 그렇죠. 그런 분란이 있을 수 있는데 안철수 대표의 그런 여러 가지 그 그릇으로 봐서 네. 윤석열 대통령이 3년이나 남았는데 이제 지금부터 4년 남았잖아요. 네. 4년 남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싸운다? 저는 그렇지 못하다고 봐요. 그래서 너무 몰아붙인다. 그래서 이 탈당 문제 이 부분도 시기적으로 옳지 않은 얘기고 또 하나는 탄핵 문제는 더더욱 안 된다. 그렇죠.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좌파 소위 권력을 그 뺏겠다는 좌파들 예. 또 종북 세력들, 사회주의, 공산 사회주의 세력들, 이러한 세력, 자기도 진보라 얘기하죠. 그러한 세력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앞장서고, 또 유승민, 김무성과 같은 배신, 우리 보수 우파를 배신한 세력들, 예. 또 탄핵관, 윤핵관들이 핵심들은 다 탄핵 핵심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정부를, 윤석열 정부나 윤석열 대통령을 뒷받침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탄핵 문제를 꺼낸다? 이것은 자유우파로 봐서는 특히 국민의힘으로 봐서는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보세요. 탄핵 문제 정리를 하면은 하나는 탄핵 주동자. 네. 우선 후보 중에서는 안철수 후보 탄핵 주동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유승민, 김무성, 그 다음에 권선동, 정진석, 그리고 그
지금 장재원 이런 사람들이 탄핵 주동자예요. 그렇죠. 당시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주동자들이 네. 지금 앞 전면에 나서 있다고. 그런데 김기현 후보가 안철수 후보 보고 당신 탄핵 주동인데 김기현 후보도 탄핵 동조자야. 그러기 주동자와 동조자. 탄핵이 옳았다고 얘기한 게 김기현 후보 아닙니까? 예. 탄핵 주동자, 탄핵 동조자가 탄핵 주동자 보고 뭐 얘기는 할 수 있지만은 그 탄핵 문제 꺼내는 거 옳지 않죠? 탄핵 방관자는 뭐예요? 나는 더 과거는 그 황교안 전 대표가 탄핵 문제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더라고. 그럼 그 탄핵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권한 대행에다가 네. 그다음에 헌재의 탄핵 결과에 대해서 그걸 수용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이렇게 지속적으로 탄핵은 이제 역사에 맡겨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던 사람이 황교안 대표라고. 그래 탄핵에 대한 제3자 입장 같이 방관했던 탄핵 방관자.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장관, 그다음에 이석원 검찰총장, 박근혜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수사를 해가지고 감옥 보낸 사람들. 네, 이원석 총장. 네. 이원석. 네. 네. 그러면은 국민의힘에 지금 있는 사람들이 탄핵 문제를 가지고 왈가왈부 제가 탄핵 문제를 가지고 얘기할 수는 있죠. 김기현이 어떻게 탄핵 문제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고 윤핵관들이 어떻게 탄핵 문제를 가지고 네. 안철수를 공격할 수 있느냐. 제가 말하는 시점 이거예요. 안철수 후보가 만약에 이 탄핵 문제를 탈당 문제를 거론했다. 예. 난리가 났을까. 윤핵관들이 들고 오려고 대통령실이 들고 오려고 또 국회의원들이 줄 서게 해가지고 막 따돌림하고 집단 린치하고 뭐 오히려 안철수도 네가 탈당해라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김기현 후보가 하니까 대통령실 반응이 뭐예요? 뭐 우리를 거기에 끌어들이지 마라 이 정도 반응이야? 자 그때 윤한연대 한번 얘기했다고. 네. 대통령실이 뭐라고 했으면 나는 정치를 고려해도 정무수석이 당대표 1등 후보를 비대위원장 만나고 나오자마자 기자들 앞에 디스하는 건 처음 봤어요. 예. 그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린 게 이러한 사람들이 김기현 후보가 얘기하면 되고 안철수 후보가 얘기하면 안 되는 그것이 불공정이고 그것이 비상식이고 그것이 비이상적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뚝 떨어져 버린 거예요. 특히 예. 대구 경북에 네. 7일부터 9일인가 갤럽 조사가 하나 있고 이 13일 발표했는 그 리얼미티 조사가 있잖아요. 예. 그럼 갤럽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구 경북입니다. 긍정과 부정이 45대 45야. 아. 그러면 결과적으로 10개월 전에 지난 대통령 선거 때 1월 9일인가요? 대통령 선거 때 있었던 그 지지율의 30%가 빠진 겁니다. 3월 9일 대선 때보다 선거 대선보다 네. 30%가 빠진 거예요. 기운종을 울린 거잖아요. 그렇겠네요. 당신들 이러면 안 돼. 네. 자, 호남의 눈치를 보는 민주당은 호남 지역의 유권자들의 눈치를 봅니다. 예. 이 보수 정당은 대구 경북의 유권자들의 눈치를 보잖아요. 그런데 이 유권자들이 경고를 때린 거예요. 자, 누구 당무 개입하고 너 마음대로 이런 거 안 돼. 그 다음에 윤핵관들 대구 경북에서 다 윤핵관들 싫어하는데 윤 대통령이 가서 구미 가서 말씀하시고 좋은 얘기 많이 했다. 그 점수 많이 땄다고요. 네. 그 다음에 김건희 여사님도 서문시장 가서 점수 많이 땄다고. 그렇죠. 윤핵관들이 설치니까 국민 밉상, 특히 대구 경북에서 완전히 밉상돼가 있는 윤핵관들 장재원이나 권선동 같은 이러한 윤핵관들이 설치니까 대구 경북은요 반윤핵관 세력들이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김기현 후보를 밀면서 대구 경북을 밀어내버렸다고요. 예. 대구 경북에 지금 대표 후보 한 사람 없고. 없죠. 전혀. 그 다음에 최고위원 후보 이만희 나왔다가 떨어지고 낙동강 오리가대가 있던 김지원 나와가지고 이제 간덕간덕 하고 있고. 예. 대구 경북의 그 시도민의 자존심이 엄청 상한 거예요. 이번 경선에서. 그 자존심 상한 데다가 이번에 하는 그 당무 개입이라든지 경선의 윤핵관들의 행포에 이런 걸 보면서 이거 도대체 뭐야 이 사람들이. 대구 경북은 선거 때만 이용하고 나머지 국정 운영이라든지 나머지 이런 당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네. 찬밥을 만든다. 여기서 대구 경북민들이 분노했다. 이제 리얼미티 13일 조사는 조금 올랐죠.
부정은 똑같아요. 대구 경북이 아하. 45%, 뭐 44점 몇 프로, 45% 가까워. 예. 긍정만 이제 52%인가 이래 됐다고. 결국은 그다음에 전체적으로는 결론은 32% 예. 대통령 지지율이. 그다음에 이 지금 그 리얼미터는 37%. 네, 36.9%. 네. 그런데 그러네요. 결국은 뭐냐? 네. 전국적으로 부정이 60%가 넘었다는 거예요. 아하. 긍정에 비해서. 네. 그건 뭘 의미하느냐? 이번 경선에 잘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대통령실이. 잘못 개입됐다. 그냥 예,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정치적인 함량의 미달. 왜냐하면은 제가 말하는 것은 그분이 경선 룰을 바꿀 때 저는 그렇게 얘기했죠. 경선 룰 바꾸지 않아도 경선을 바꿔서 통합지도 체제. 그러니까 그 단일 지도 체제가 아닌 통합 지도 체제. 그게 최고위원 중심의 네. 집단 지도 체제로 가면은 다음 총선 무조건 이긴다. 아. 이탈 세력이 없어지는 거. 유승민 계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 저쪽에 뭐 저 안철수 계도 들어오고. 그래도 7명의 최고위원 중에서 한 제가 볼 때 한 5명, 최소 4명 정도 지명직 빼고요. 그 정도는 다 신윤계가 들어가는 겁니다. 예, 일반 여론조사 포함을 해도 그렇죠. 신윤계가 들어가는데 왜 그렇죠. 굳이 그러느냐. 그럼 네. 또 그래 하더라도 100% 룰만 바꾸고 나면 1차 경선에서 끝을 내야지. 당내가 진영탁 싸움하는데 결선 투표 가지고 한다. 결선 투표 가니까 1차 투표 끝냈으면요. 김기현 후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왜냐면 뭐 보통은 제가 예상해도 김기현 후보 한 40%, 뭐 안철수 후보가 한 30%, 나머지 후보들 나눠먹게 해가지고 그냥 김기현 후보가 되는 거예요 1차에서. 예. 그런데 그것도 불안해가지고 그렇죠. 결선 투표를 붙이니까 이제 누가 될지 몰라. 왜냐하면 민심이 확 돌아섰던 거예요. 대구 경북에 그 민심이 돌아섰다는 얘기는 대구 경북의 그 국민의힘의 책임당원의 민심도 같이 돌아선다는 얘기예요. 아하. 그러니까 수도권은 더하다고. 예. 그러니까 지금은 누가 될지 잘 모르겠네. 결선 투표 가면은 예. 그런 당무 개입을 왜 하냐고요. 그런 경선 개입을 윤핵관들이 왜 그렇게 전체 그걸 모든 걸 다 먹어버리겠다고 하는 생각을 왜 가져가냐. 정치하는 건 당내도 나눠서 분점할 건 분점하고 해야지 정상적인 정당이 되는 거. 이거를 그렇죠. 우리 윤핵관들이 다 먹어야 되겠어. 이런 입장을 가지면 안 된다는. 그래서 이번에 경선 개입 문제가 두고 이 후폭풍이 더 누가 김기현 후보가 이제 당대표가 되면 윤핵관들하고 그다음 대통령실하고 같이 나서서 공천 학살 들어갑니다. 예. 이제 눈에 보기 싫은 사람들 뭐 내가 보니까 저 사람들은 안 돼 뭐 이런 사람들 다 내보낸다고. 안철수 후보가 되면은 어쨌든 여러 가지 협치를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자기도 대통령 후보가 확정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 사람 심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겠죠. 네. 어떤 상황이 가더라도 당의 분란은 일어나는데 그 분란의 단초는 윤핵관들의 자기 중심 전행, 네. 또 대통령실을 이번 경선에 끌어들인 당무 개입하게 만든 그러한 장본인들, 이 사람들이 책임을 져라. 그렇군요. 예, 지금 최근에 벌어진 여의도 정치판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는 그런 그 분석과 예측까지